안녕하세요, 동화그림입니다. 이번에 글을 쓰는 친구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되어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먼저 제 친구는 중학교 때 만나 10년 넘게 같이 노는 친구고, 어릴 때부터 책을 보고 글을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을 쓰는 직업인 작가가 꿈이 되어 지금은 등단을 위해 글을 쓰고 투고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작업할 소설은 얼음 아이라는 친구의 단편 소설이에요.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게 띄워드릴게요. 조금 빠르게 지나가니 자세히 보시려면 잠깐 멈춰서 봐주세요. 전체적인 내용은 숲속에서 깨어난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친구가 쓴 소설 중에서 재밌게 읽었던 소설 중 하나예요. 저는 이 소설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께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소설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떠오르는 이미지를 정리하며 컨셉을 잡을 거예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겨울, 눈, 하얀색, 그리고 숲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고, 쓸쓸하면서 외롭고 공허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아이가 꽃을 발견했을 때 설레하는 모습과 행복해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았어요. 작업할 그림의 배경은 눈 내린 숲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숲에 있을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을 생각해 봤지만 작품의 공허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나무의 줄기만 보이는 눈 내린 숲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무 사이 피어난 꽃 한 송이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설레하는 아이의 모습을 그릴 거예요. 저는 스케치를 하기 전에 떠오른 이미지에 맞는 자료들을 찾아보는데요. 레퍼런스라고 하죠. 완벽히 따라한다기보다 제가 그릴 그림에 필요한 부분들을 참고한다는 느낌으로 골라봤어요.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참고 자료들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줄기만 있는 나무로 이루어진 숲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어울릴 만한 그림 스타일 위주로 찾아봤어요. 이 이미지들을 토대로 스케치를 그려볼 거예요. 스케치를 그릴 때는 너무 자세하게 그린다기보다 전반적인 형태와 분위기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 말고도 여러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스케치에 너무 힘을 다 쏟아버리면 뒤로 갈수록 힘이 부족해 점점 완성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저는 연필의 넓은 면을 이용해 면을 그리는 게 선을 여러 번 긋지 않아도 돼서 편하고 재미있어서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돼요. 다만 너무 중첩되는 선이 많거나 날려 그리면 알아보기 힘드니 마지막엔 깔끔한 선으로 정리를 꼭 해주세요. 이제 얼추 공간과 형태가 잡혀서 선을 그어 나무의 형태를 정리해주고, 나머지 꽃과 아이도 마저 스케치를 진행했어요. 꽃은 봄이 오면 산속에서 볼 수 있고 눈과도 잘 어울리는 금당화로 정했고, 아이는 무릎을 꿇고 꽃을 만지려는 포즈로 정했어요. 그림을 진행하다 보니 꽃과 아이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우고를 반복하다가 잘 되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참고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스케치를 진행했어요. 나무의 경우 참고자료를 미리 찾아봤지만 꽃과 아이는 미리 찾아보지 않아 많이 헤매게 되더라고요. 스케치는 사진으로 찍어 컴퓨터로 가져왔어요. 저처럼 포토샵에서 편집을 해도 되고 스캐너 어플을 통해 스캔을 해도 좋아요. 이번 그림은 선을 따지 않고 무태로 채색을 진행할 거예요. 아무래도 수정이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애용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먼저 앞에 있는 나무는 진하게, 뒤에 있는 나무로 갈수록 연하게 밑색을 깔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요. 가깝고 먼 물체를 구별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인 공기원근법으로 아이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를 제일 진하게,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제일 연하게 해서 좀 더 눈에 띌 수 있게 해봤어요. 나무에 밑색을 다 깔았으니 명암을 넣어줄 건데, 명암은 단순히 색만 채워 넣어도 좋지만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묘사를 하면서 진행했어요. 조금만 진행해도 벌써 나무의 무늬가 느껴지죠? 명암은 그림이 입체적이게 돼서 재미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반복 작업이다 보니 많이 지루한 작업 중 하나예요. 한 번에 다 진행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애정을 가지고 넣어주시면 더 이쁘게 그릴 수 있어요. 명암을 다 넣어서 밝은 색으로 앞에 있는 나무 위주로 한 번 더 묘사를 해줬어요.
이렇게 나무를 다 그려봤는데 생각보다 원하는 느낌으로 잘 나와져서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눈 내린 바닥을 그려줄 거예요. 나무 아래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앞서 나무에서 한 것처럼 앞은 더 진하게, 뒤는 더 흐리게 넣어줬어요. 눈이 하얀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회색에 가까운 색이고, 그림으로 그렸을 때 원근을 표현하기에는 회색이 더 용이해서 조금 진한 색으로 넣어봤어요. 바닥을 그리고 나니 나무가 너무 적어 허전한 느낌이 들어 명암은 넣지 않고 형태만 잡아서 나무를 더 넣어줬어요. 어때요? 훨씬 그림이 가득 차 보이죠? 아날로그 작업이었다면 이미 그린 부분들을 피해 조심조심 그려야겠지만, 디지털 작업에서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그려주면 되니 훨씬 편해요. 나뭇잎은 넣지 않기로 했지만 조금 더 그림을 채우기 위해 뒤쪽 나무들은 나뭇잎의 실루엣을 그려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난잡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멀리서 보니 너무 공간이 얕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서 빼고, 바닥의 눈도 앞쪽의 눈이 밝은 게 나무랑 대비가 되어서 더 잘 보여서 수정을 했어요. 눈들도 마찬가지로 명암을 넣어줬는데, 언덕을 생각하며 낮은 쪽을 어둡게 하려다가 조금 더 원근감을 살릴 수 있게 먼 곳을 어둡게 만들어줬고, 색깔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조금씩 밝아지게 작업을 했어요. 한 번에 변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죠? 또 작업을 하면서 눈 덮인 길이 있으면 이쁠 것 같아 그려보려고 했는데, 나무들이 많아 이리저리 피해 다니게 만들어진 길이 들어가면 어색할 것 같아 다시 지워졌어요. 아무리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다 해도 실제 그림으로 옮기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시행착오가 있고 어떤 방식이 더 좋을지에 대한 선택을 계속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수정을 하고 그리고 수정을 하고를 반복을 하면서 그림은 점점 완성시켜 나가면 돼요. 사실 친구의 글에 사파 작업을 진행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4년 전쯤 알게 된 자그마한 서점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조그마한 전시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서점 주인님이 글 쓰는 사람과 그림 그리는 사람이 친구니까 동화책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떻냐고 하시면서 추천을 해줘서 같이 작업을 진행했었어요. 처음에는 한 번도 책을 내본 적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형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 아닌 소수의 그룹이나 개인이 출판하는 독립출판 서적도 생각보다 많다면서 몇 개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생각보다 책을 내는 것이 많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독립출판 서적들 중에서 되게 재밌는 책들도 많았어요. 그때 처음 독립출판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많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주변에 독립출판 서적들을 취급하는 서점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출판하는 대형 출판사에 비해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런 책들이 누군가에게는 더욱 깊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마음 한켠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 한켠에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지만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걱정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이 출판을 원하는 경우가 꽤 있고, 요구에 맞춰 적은 수량도 출판을 해주는 곳이 많아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했어요. 실제로 출판을 하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막상 인쇄된 책을 봤을 때의 뿌듯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그림이 완성되었네요. 완성된 그림을 친구에게 보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